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2차 백신 접종을 마친 접종자가 이상 증상을 보이다 숨졌습니다. 2차 접종 후 사망 사례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의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유흥시설 관계자들을 상대로 행정명령이 발동됐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 서구 예방접종센터. 이곳에서 오늘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한 82살 A씨가 접종을 마친 지 4분 만에 중증 전신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증상을 완화하는 주사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A씨는 1시간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2차 접종을 마친 접종자가 숨진 사례는 광주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역당국은 A씨가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부검을 통해 A씨의 사망과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접종 관련 역학조사와 접종과의 인과성을 질병청, 우리 자체 심의위원회와 질병청을 통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상무지구 유흥주점 종사자와 이용자, 콜센터 직원 등 2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기존 지역 감염지와 더불어 신규 지역 감염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확진자들의 동선을 확인해 보니 광주 광산구의 모 교회를 다닌 것으로 파악됐고 교회 신도 등 19명에 대한 전수검사에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성덕고 관련 N차 감염자가 지난 주말 서구의 모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교인 470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또 상무지구 유흥시설 관계자들 가운데 숨은 확진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유흥시설과 관련된 행정명령은 세 번째인데 광주시 전역의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에 고발 및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3.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앞선 일주일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조준사격했다는 주장, 피해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돼 왔는데요. 당시 계엄군이 M1 소총에 조준경을 달아 사격했다는 생생한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발표했다는 계엄군의 기존 입장에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은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군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한 계엄군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제11공 수여단 계엄군은 금남로 주요 건물에 저격수가 배치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걸 하니까 그 시민들에 대해서 총질을 안 그러니까 저기를 하겠다는 느낌을 하고 내가 바로 물러나갔어. 뒤로. M60 기관총과 M1 소총에 조준경을 달아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는 겁니다. 내가 자각차에 있는 애들 내가 저걸 했네. 목을 겨냥을 쓴 거예요? 아니면 두께 머리를 겨냥? 목을 겨냥해요. 원래는 목을 겨냥해야 돼. 이틀 뒤인 5월 23일 제11공 수여단이 광주 주남마을에서 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하고 사체를 처리한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이 죽은 마음만 보고 있어. 이제 한명 사람도 하고 오히려 내려오는데 몇몇 지도자들이 딱 걸어왔습니다. 애쉬에게 소진 어디고 이런 얘기가. 또 계엄군이 차량에 기관총을 쏴 신혼부부가 숨지는 등 민간인 시신 41구가 사라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조준 사격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5.18 진상규명위는 이제 집단 발포를 누가 명령했는지 다음 달부터 신군부 세력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격병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자위권 차원하고 상치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는 9월 조사기간 연장을 앞두고 있는 진상조사위가 안매장과 집단 발포 책임 규명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보상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5.18 보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5.18 관련 성폭력 피해자와 수배자 등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자 범위를 넓히고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5.18 민주화운동 공동선언문 채택을 추진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내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5월 정신을 기리기 위해 5.18 인정도서 2만 권을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5.18 연수와 체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광주 전남 지역 환경단체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정부의 강력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숨을 못 쉬는 거 이것만큼 두려움과 고통 속에 좌절 속에 살다가 장장 13년을 투병생활 하다가 우리 집사람은 전국으로 갔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가습기 액상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57만여 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341명이 피해를 신고했고 90명이 사망했습니다. 광주 지역 대학들이 신입생 급감이라는 핵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다 수도권 대학 쏠림이 가속화된 데 따른 건데요. 이런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대학발전협력단이 출범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수 인재를 수도권 대학에 내줬던 지역 대학들. 최근엔 더 큰 암초를 만났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력 인구 감소 여파로 신입생 정원을 채우기도 버거운 상황에 맞닥뜨린 겁니다. 올해는 신입생 급감이라는 좀 핵폭탄을 또 맞았습니다. 그런 신입생 급감이 이제 피부로 느껴지고 하는. 실제로 올해 대학 입학 정원은 49만 2천 명인데 수능 응시자는 42만 6천 명. 정원에 6만 6천 명이 모자랐고 2024년에는 응시자가 37만 3천 명 선까지 떨어집니다. 수도권 대학 편입을 위해 지역 대학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생 정원 채우기가 버겁고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절박감 속에서 광주 대학발전협력단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3월 말 제안 이후 51일 만인데 광주시와 교육청, 광주 17개 대학들이 함께 혁신전략과 특성화, 공모사업 발굴 등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짜고 협력을 모색합니다. 지방대학이 끝나면 그냥 지역사회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협력단을 만들었다는 진정성을 이해해 주시고. 이대로 가면 모두가 공멸한다는 위기감 속에 출발했지만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느냐는 한시 조직으로 출발한 협력단에 남겨진 과제입니다. MBC 한신구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취업자 수가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의 취업자 수는 75만 1,00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4,000명, 1.9% 늘었습니다. 전남 지역 역시 98만 2,000명으로 2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모두 3월에 취업자가 소폭 늘어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더 컸습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최대 유자 생산지인 고흥 유자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기록적인 한파로 인한 냉해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피해 보상을 기대해보지만 이마저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유자 1번지 고흥군. 국내 유자의 60%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개화 시기를 맞아 흰 눈꽃으로 뒤덮여야 할 유자밭이 온통 황토빛입니다. 앙상한 가지에는 바싹 마른 이파리만 달려 있습니다. 지난 1월
50년 만에 찾아온 기록적인 한파로 인해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냉해 피해를 입은 유자나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지의 절반 정도는 멀쩡해 보이지만 후유증으로 인해 2년 안에 모두 고사하게 됩니다. 지난 2018년에도 한파로 인해 전체 농가의 30%가 피해를 당했는데 미처 회복하기도 전에 또다시 한파가 찾아와 올해는 무려 70%의 농가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막막합니다. 실은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자니 농기계라든가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되고 다시 유자를 시작하자니 10년의 세월이 필요하고 농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낮은 보험 수가로 인해 생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2018년 냉해 당시 유자 농민들이 받은 보험금은 한 그루당 4만 원 정도, 유자나무 한 그루가 연간 평균 20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마저도 살아있는 가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농민들은 이제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후가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해에 강한 신품종을 개발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흥농협이 예상하는 올해 유자 출하량은 전체의 절반 정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수요까지 줄 것으로 보여 출하 시기가 다가올수록 농가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5.18 기념재단 새 이사장에 정동연 전 광주 민중항쟁연합 의장이 취임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5월 단체들의 단합과 미래 세대와의 소통에 힘써 5.18 정신을 세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1980년 5.17 예비검석으로 구속돼 내란숙의 누명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1982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돼 민주화 운동에 헌신했고 광주 남구청장을 지냈습니다.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해 광주 경실련이 성명을 통해 사업 추진의 로드맵을 하루속히 제시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아파트 시공권을 둘러싼 사업자 사이의 이전 투구가 심해지고 있지만 광주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자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뒤 파국을 막을 방안을 찾아 시민들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 상생일자리재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오면서 재단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오후 열린 제4차 출자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참석자 9명 전원이 가결표를 던지면서 재단 설립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후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한 번 더 거친 뒤 조례 제정과 법인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은 노사 상생 방안을 논의하고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노사정 합의기구입니다. 전라남도는 쿠팡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와 전남 농축산물 소비 촉진과 온라인 판로 확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 지역 농어민들이 정성껏 키운 우수 농축수산물을 쿠팡 로켓프레시의 새벽 배송과 당일 배송으로 간편하게 전국 각지에서 맛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쿠팡을 통해 전남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구매가 이어지도록 고품질 농축수산물 공급과 판로 확대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